네, 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절대 제가 뭐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시면 환영하죠. 물론 오시면 환영하죠. 너무나 숨막힐 상황.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그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하는 점에 저는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막 정내미도 떨어졌고 진절이 나고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저 전화에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상민 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면 뭐 저부터 버선 발로 나가서 맞아드리겠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네. 자유계약 FA 선수가 되시면 국민의힘이 가장 역대급 비용을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물론 오시면 환영하죠. 버선 발로 나가서 맞아드리겠죠. 네, 비명계 5선의 이상민 의원, 신조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된 거잖아요. 네, 자유계약 선수가 예. 됐는데 이제 이상민 의원의 그 탈당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민주당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그런 화두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의 뿌리를 쭉 올라가면요. 하여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민주화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세력이 이제 민주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변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진보를 표방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헌정 질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부합되는 그런 그 진보 정당, 민주 정당이었다고 보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는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울산시장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조직적 개입 그 부정선거. 근데 저는요, 이게 이제 1심 판결이고 최종 판결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요, 4.19 혁명을 촉발시켰던 1960년 3.15 부정선거 이래 최대의 관건 부정선거다. 문재인 청와대에 의해서 자행된 그런 관건 부정선거가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상민 의원의 탈당도요, 본인이 짐 싸갖고 나온 게 아니라 개딸들에 의해서 쫓겨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에 이제 민주당은 민주정당에 어울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다양성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개딸 전체주의 당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 그 양대 정당이 보면 한쪽이 산업화, 한쪽이 민주화라고 하는 그 거대 서사의 하나의 주체 세력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을 가졌는데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민주 파괴당이 돼버렸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엊그저께 이제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짐 싸갖고 나올 것 같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어떤 말을 하고 나올까가 이제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탈당의 명분을 아마 이재명 사당이라는 데서 찾기 위해서 그런 의법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국외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FA 자유계약 선수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먹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먹튀입니까? 든다는 거죠. 예. 이 사이 소위 말해서 지금 그 5선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민주당 간판을 달고 4번이나 당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오늘의 민주당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 안에서의 여러 가지 비판과 이러한 나름대로 이 고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소위 말하는 총선을 앞둔 공천 국면에서 본인이 지금 튀어나간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뭐랄까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 도망가는 듯한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당히 잘못된 건 뭐 저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종의 소위 말해 정치적 검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뱉어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뭐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 먹던 어물에 뭐 지금 침 있는 격이라는 예. 식의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저는 뭐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마 이 정치를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상당수 국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결국 앞으로 어디를 갈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본인이 정치적 꿈을 펼치고 싶어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에 상당히 연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은 그동안 사실 뭐 이상민 의원이 바른 소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본인의 그런 의도 자체를 스스로 좀 훼손하는 그러한 모양새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5선 정도 했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 먹튀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철새 정치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처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그 이름에 걸맞는 당 운영을 했으면 저런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그리고 저렇게 이제 숨쉴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가 필수입니다. 그 다양성, 최소한의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친명으로 일색화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용어거든요. 일색, 하나의 색깔, 모노칼라인데, 이거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예를 들면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주체 사상으로 우리 당을 일색화하자. 뭐 이런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찌 자유민주공화국의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짐 싸갖고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고요. 그리고 그게 바보 아닙니까? 어차피 저 당에 있으면은 개딸 공천에서 탈락될 게 눈에 보도 뻔한데, 그러면 목을 이렇게 대주고 내 목을 치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그러면 그 당을 사랑하는 것인가? 저는 뭐 제가 민주당에 몸담은 적은 없지만, 적어도 이 민주당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당의 어떤 족적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개딸당으로 변질된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게 그대로 하는 게 그게 과연 애당인가? 예. 저는 아닐 수 있다라고 봅니다. 먹튀하고 짐 싸가고 나온 건지 쫓겨난 건지 두 분 시각은 엇갈리는데, 이상민 의원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마라. 이 탈당 선언문에서만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좀 비판하신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론인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마치 당을 흔드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가를 흔드는 겁니까? 내부 비판이다, 총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의 여권이나 야권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소속부터 국민의힘 입당 또는 뭐 새로운 신당에 같이 참여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고요. 예. 또 민주당의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소위 비명계 또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민주당을 재건하려는 또 움직임까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또 할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 또 참여하면서 추후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네. 국민의힘에서 뭐 역대급 몸값을 쳐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뭐 지금 현재 선택지는 뭐 일단 국민의힘 입당, 예. 그리고 또 제3신당, 또 하나는 무소속인데 가장 큰 지금
본인의 그 지금 정착지는 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입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이상민 의원이 사실은 모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국민의힘이 현실적 선택지다. 그 현실적 선택지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한 이야기 나의 정치적 꿈을 펼칠 수 있는 적합한 곳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사실은 본인의 지금 만약에 다음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한다면 6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뭐 국회의장 1순위의 이제 반열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민 의원이 꿈꾸는 정치적 꿈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장이라는 감투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제1당이 될 수 있는 곳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났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남은 선택지는 단 한 곳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일당이 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서 오라고 하고 껴안아 줄지는 몰라도 그러나 다음에 냉정하게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제1당이 됐을 때 예. 국회의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밀어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름대로의 상당한 그 일종의 확신과 예. 좀 뭐랄까요? 좀 이 상당한 다짐을 받고 가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뭐랄까요?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가지고 있는 예. 순수성은 스스로가 제어할 가능성이 예. 높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감투까지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국민의힘으로 이미 마음은 정했는데 시간을 좀 끄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예. 그 개딸들의 그 구박으로부터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다. 그게 바뀐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민 의원이 또 나름대로 모색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저는 뭐 조만간 탈당 2호, 3호, 4호, 5호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 그분들이 조건을 내걸고 이달 중순까지 답을 달라. 거기에 따라서 뭐 뭔가를 결정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답이 오겠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답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그럼 그분들도 이상민 의원하고 똑같이 그런 거고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인터뷰한 걸 봤더니 이미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구체화된 얘기가 좀 나온 겁니까? 예,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탈당이 이상민 의원 개인적인 뭐가 아니고 그 개딸 전체주의에 숨 쉴 수 없는 공간으로부터 이제 이 광야로 나와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국민적 호응과 정치적 비전, 새로운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상민 의원은 그쪽으로 합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소속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입당 이 세 가지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 뭐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저 움직임이 빨라지면 빨라지고 그게 좀 뭐 여론의 호응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적어도 이제 2016년 안철수가 밖으로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좀 초기에 좀 그런 움직임과 같은 그런 걸로 보이면은 지금 우리 차지원 교수님께서 뭐 국회의장을 노리고 한 뭐 먹튀다 그랬는데 본인도 그런 의혹이 자기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 모를까요? 근데 제가 접한 이상민 의원은 이 염치가 있는 분이고 그런 상식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상민 의원의 앞으로의 목적지는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가 굉장히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비명계 의원들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뚜기처럼 다시 설 수 있도록 내부에서 최대한 우리가 잃어버린 원칙, 잊고 있었던 상식을 일깨우고 또 지금 총선이라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총선 전국. 이때는 국민들께서 이젠 평가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태만하더라도 총선 전국에 이르러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대변신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번 처절하게 한번 해보겠다.
뭐 탈당을 전제로 하거나 신당을 전제로 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2월 어느 지점에는 한번 저희의 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수차례 가서 드렸고. 네, 뭐 총선 앞두고 최후 통첩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비명계도 어쨌든 이달 안에 결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탈당보다는 당의 혁신, 개혁 뭐 이런 쪽에다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 단계에서 뛰쳐나가기에는 정치적 명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직까지 뭐 공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섣불리 지금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이 지금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앞서 제가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이재명 체제가 지금 상당히 민주당에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고칠 나름대로 혁신하고 개혁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금 원칙과 상식의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의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지금 네 분들 스스로도 다 같이 일종의 하나의 뜻을 뭐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 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이 그 민주당 당내에서 최소 29명, 많게 39명이 이탈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난 의원들은 지금 4명, 그리고 이상민 의원까지 한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지금 다수들,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의 잘못에 대해서 꿍하게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더 규합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심 찬성하는 사람은 한 80명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80명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도부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는 탈당이 아니라 만약에 70명, 80명 나가면 그건 분당이잖아요. 그러다면 잘못하면 80명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면 자칫 신당이 제2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정치적 파괴를 갖고 있다는 걸 갖다가 위력시하는 것인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래서 관심 가는 게 이낙연 전 대표 행보인데 요즘에 말이 독해지고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뭉치자, 나가자 하면 저분들 다 한데 모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요, 워낙 신중하신 분이라 갖고 좀 리더가 되려면 이럴 때 뭔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판단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저렇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독한 마음을 잡수셨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뭔가 지금의 이제 민주당에 요구하거나 조언하거나 할 게 있는가. 아니 개과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다 대고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속에 경일 게 아니냐, 우유 독경 아니냐, 그런 정도 표현까지 한 거 보니까 지금의 민주당하고는 마음의 정리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게 행동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뭐 액션 플랜 이런 게 어느 정도 세를 규합해서 언제 어떻게 뭐가 가능하다, 뭐 이제 그런 걸로 좀 뭐 들어간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이낙연 전 총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도 문제의식이 비슷하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공분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략하게요, 차 교수님. 그러면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 여부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뭐 저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일단 정치적 명분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쌓고 있는 건가요? 지금 쌓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공천 국면에서 만약에 그때 탈당하게 되면 사실은 뭐니까 이 지금 자기 자리 안 준다, 자기 정치 생명 끊어지니까 이 지금 나가는 일종의 배신자, 소위 말하는 지금 개딸들이 이야기하는 수박의 행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당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혁신과 개혁을 끝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자꾸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저는 뭐 그거는 판단이 다 나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작은 걸 요구했어요. 어떤 그 거요? 개딸들이 모여 있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에서 좀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예. 벌써 저는 판단은 다 끝난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결단을 내리겠다는 시점이 이달 말까지니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